오늘 셀트리온이 제 검색기에 어쨌든 착이 됐습니다. 내가 바이오가 좀 오늘 억울한 것도 있지만은 바이오의 수급도 괜찮다. 근데 바이오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요, 이 대장이 포착이 됐다고요. 이 셀트리온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사야 돼요? 아니요. 내일 이렇게 지지받는 거, 하루 이틀 지지받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사냐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서만 지금 640억을 개인이 매수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다고요. 임원도 파는데 에코프로 임원들도 팔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조금 지루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요 친구 때문이죠. 요 친구 플러스 LNF 시장이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시세를 뭐 얘가 올렸다가 또 그 다음에 후반엔 얘가 올렸다가 그러면서 재미가 없는 그런 장이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빠르게 오늘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수급도 어제 이어서 이번 주 내내 그냥 제가 주초에 이야기 드린 대로 좀 쉬어가는 흐름,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왜냐면은 지금 종합지수도 그렇고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코스피도 최근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상승폭이 상당히 쉬다가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열을 해소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근데 지금 일단 이번 주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도 뭐 크게 이탈하는 모습 이런 것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오늘 선물도 아침에 잠깐 이렇게 뺐지만 지수 반등이랑 같이 선물도 회수가 많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방향 크게 뭐 위다 아래다 이렇게 방향 전환한 것보다는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싶어하는 시장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엔 매우 매우 지루하다. 이 시간을 좀 재밌게 좀 잘 보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시장 면밀하게 보는 것보다는 그냥 시장 움직일 때 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지루한 시장이 이루어질 때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나왔을 때 대응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 좀 명심하시고요. 또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놓으면 안 돼요. 놓는 순간 우리를 놓고 가든지 아니면 우리를 놓고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포와 탐욕 지수, 제가 이거 이야기 종종 드리죠. 근데 제가 70까지는, 또 75까지, 여기까지는 조금 약간 우리 용인하고 인정을 하자. 그래서 75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경계감을 가지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나스닥이 계속해서 뭐 박스 이렇게 부딪히고 있어요. 여기쯤에 있는데 뚫지도 못하고 있는데 투십은 일단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부터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 드리죠? 지금 세력은요, 개인들한테 긍정적인 시각, 즉 시장이 올라가다가 밀려도 다시 올라가, 밀려도 다시 올라가, 밀려도 다시 올라가, 이런 심리를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이 탐욕 지수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시장 괜찮아, 금리 뭐 스탠스 거의 다 끝나가, 시장 뭐 안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 이미 많이 빠져 있잖아, 이제 올라갈 거야, 요런 심리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은 역으로 한 번씩 더 죽이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지표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억울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래, 어제 시장, 어제 우리 월요일 시장 코스닥으로 한번 쳐볼까요? 바이오 지수가 좀 빠졌어요. 어제는 우리 제약업종 지수도 1.4% 정도 빠졌는데, 사실 미국에서 금요일날 한 1.3% 정도 마이너스가 났었어요. 바이오 업종 지수가, 이 ETF가 이게 지금 S&P 바이오테크 ETF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제는 빠질 수 있지 우리 시장에서. 근데 어제 미국장, 즉 월요일 미국장에서는 4.6%, 이게 지금 ETF,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진 종합지수, 제약바이오 업종지수가 4%가 넘게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나라는 제약업종지수가 마이너스 1.07%. 이게 지금 약간 미국이랑 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근데 미국보다 또 많이 오르기도 하긴 했죠. 얘는 이제 여기서 요만큼 올라온 거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위치로 따지면 뭐 한 여기쯤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좀 갭 차이로 우리가 위에 있긴 한데, 그래도 4% 정도 미국이 올라와줬으면. 미국에서는 어제 머크에서요, 프로메테우스라고 이거 바이오테크를 14조의 인수를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좀 훈풍이 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재료면은 우리나라 바이오테크에도 상당히 좀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머크가 알테오젠이랑도 좀 약간 관련이 많잖아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완전히 틀려버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오늘 기대한 것보다 상당히 별로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별로였다. 나 아침에 이야기 드린 대로 그냥 2차 전지가 우리나라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뭐 얘네가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 시장 왜곡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싶네요. 결국에 2차 전지가 모든 키를 쥐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게 어디 봐서 지금 코스닥이 오늘 마이너스 0.05 약보합이었거든요. 그냥 보합이죠. 그냥 쉬었어요, 코스닥 지수는. 근데 지금 보면은 완전 푸릇푸릇하잖아요. 지금 특히 반도체주는, 와, 제가 끝나고 수급 체크했는데 반도체주는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얘네는 경기 민감주로도 안 꼽아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민감주 갈 거면 차라리 얘네랑 뭐 얘네 쪽을 좀 껴주지 않을까. 얘네는 좀 의심이 많이 갑니다. 얘네는 좀 의심이 많이 가요. 거의 반도체 조금 제가 어제 반도체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쉽게 못 건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고 오늘 완전 그냥 이렇게 눌렸는데 이거 뭐 딱히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단요. 어제 유튜브 썸네일에 제가 이렇게 가끔 그림 그려드리잖아요. 여기에 원전으로 도배가 됐었어요. 한번 내리쳐 줘야지. 그래야지 못 붙지. 그래야지 떨어져 나가지. 그리고 제가 원전은 이렇게 좀 약간 중소형주보다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어제도 이야기 드렸고 코스피 대형주 실제 원전 하는 친구도 하자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원전 건드리실 분들 그냥 대형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월보다는 4월에서는 짧게 이벤트성으로 보고 5, 6월쯤 지나서 5, 6월쯤 지나서 7월쯤 이때쯤 돼서 6월쯤 말 이때쯤 돼서 이 원전을 포함해서 풍력, 태양광, 조선 이런 애들이 좀 괜찮을 것 같다고요. 얘네 다 뭐예요? 어제 이야기 드렸죠? 경기 민감주라고요. 이거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냥 연준의 스탠스가 아직 금리 인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종합지수가 증시에서 설레발쳐서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이게 분명히 또 시장이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생겨요. 시장이 정신을 차리면 제자리를 찾으러 가야겠죠. 이 제자리를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요. 분명히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인플레가 반영이 된 그런 실물 경기에 민감한 친구들이 결국엔 시세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경기 민감주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이게 원전도 이벤트성으로 자꾸 우리가 엮어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보단요, 진짜 원전의 본질에 대한 가치성 이런 거를 논할 때 진짜로 갈 수 있다. 물론 뭐 뉴스가 받쳐주기도 필요하겠지만은 좋은 호재 뉴스가 아무튼 이런 가치가 포함하고 있고 반영되는 가운데 뉴스가 떠줘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좀 매매하시는데 좀 팁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제가 BBIG 근데 이게 배터리는 좀 빠지고 이거 너무 올랐으니까 얘도 지금 한 번 시세가 나고 그 다음에 지금 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B랑 G랑 그리고 또 두 가지 더 얘기했는데 뭐 기억나시나요? 의료기기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리오프닝이죠. 오늘 이 친구들도 덩이 크니까 2차전지 가니까 못 갔어요. 그리고 게임주도 쉬는 흐름 그렇게 보였죠. 그럼 결국에 반도체도 쉬고 바이오도 쉬고 게임도 쉬고 코스닥에서 뭐 원전까지 쉬었어 오늘. 그럼 코스닥에서 갈 수 있는 섹터가 없는 거예요. 뭐 로봇까지도 못 움직이게 있죠 오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남은 거 뭐예요? 리오프닝이잖아. 근데 리오프닝 결국에는 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중국이랑 사이가 뭐 엄청 좋지 않더라도 리오프닝은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항공, 여행, 카지노, 면세점, 뭐 화장품 가릴 것이 다 올랐잖아요. 그리고 제가 리오프닝 중에서도 건드리면 뭐 한다 그랬죠? LCC 아니면은 유통. 근데 지금 오늘 보시면은 실리콘투랑 청담 글로브 어떤가요? 시세 잘 나왔죠.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색조 특히 립 하는 애들 좀 하자. 립밤이나 뭐 이 립 제조하는 OEM 한 그런 기업 뭐 있냐? 립 OEM,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립밤 유명하죠. 로맨이라고 브랜드 갖고 있는 IPM1 SC. 오늘 결국에 시세 좀 이렇게 나쁘지 않았다. 또 화장품주 중에서도 중심에 서 있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항공주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 이런 거 대형 항공주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얘네가 코로나 때는요. 얘네 이 여객기를 화물선으로 바꿔가지고 생각보다 타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화물선을 쓰면서 운송비가 올라갔었잖아요. 그 운송비를 여객비로 다 충당을 했습니다. 인원 감축도 많이 하고요. 구조조정도 많이 했고. 그리고 뭐 휴직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내보냈어요. 그래서 인건비 감소가 되면서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다시 개항이 시작되고 리오프닝이 되면서 대형 항공사는 좀 재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매출이 같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LCC가 지금 굉장히 괜찮다. 오늘은 뭐 진에어나 에어부산 이런 쪽이 올라왔는데 제주항공 TA 뭐 이런 쪽도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공주도 좀 봤으면 좋겠고 여행주는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 드렸죠. 카지노도 아닌 것 같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단 카지노는 중국이랑 우리가 사이가 좋아져야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면세점도 조금 물음표.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여행 관련주나 아니면 이렇게 화장품 이쪽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리오프닝 쪽에서는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로봇은 올해 좀 하지 말자고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죠.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원전 죽은 거 아니니까 원전 좋은 자리 또 찾아보시면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타워를 노리고 하기에는 좋은 자리는 조금 아니다.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다 아직도. 얘를 매수를 하려면 좀 더 기회가 돼야 돼요. 수급을 쭉 둘러봤을 때 2차 전지가 오늘 뭐 얘네가 올라가지고 엄청 좋아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2차 전지보다 수급으로 따지면 바이오가 좋았습니다. 사실은 바이오가 가야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오늘 바이오가 못 갔단 말이야. 이거 좀 억울한 날인데 그래서 끝나고 봤더니 수급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바이오가.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좀 쉬더라도 결국에는 바이오에 한 세트 더 올 거니까 또 제 구독자분들 중에 바이오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잖아요. 바이오가 조금 더 쉬는 흐름 나올 것 같다고. 결국에는 바이오에서도 지금 물갈이가 필요해요. 특히 또 뭐냐면은 바이오가 너무 빠르게 오른 종목들이 꽤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더 시세를 내려면은 바로 가면 이건 투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처럼 안 가게 하려고 약간 과열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좀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뭐 특이점이라고 하면 뭐 선바이오 계속 어제에 이어서 점상 올랐었고 인벤티지랩은 오늘 탈모 테마로 좀 올라줬는데 이거 인벤티지랩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시세가 좀 잘 나왔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아침에 보니까 에클론 좀 떴다가 밀렸는데 이게 차트로 한번 볼까요? 에클론 중간 데이터 결과 발표하면서 이렇게 떴는데 사실은 중간 데이터 값이 중간 값이 제가 이거 확인을 안 해봤는데 좋아도 눌렀을 거고 안 좋아도 눌렀을 거예요. 그 낙폭이 좀 다를 뿐이지.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정도면 좀 중간 데이터 값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이도 손으로 눌렀다. 좀 이렇게 좀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얘도 결국에는 2배 정도 시세 나온 거잖아요. 100%잖아요. 바이오 종목들이 계속해서 막 같이 치고 올라가면 같이 갔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좀 차익성 물량이 나온 것 같죠. 420만 원 터졌는데 이 정도 거래량이면 바로 땡기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한 게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사실 오늘 2차 전지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바이오 얘기하고 오늘 제가 대응을 하나 한 게 있는데 제가 ABL 바이오 여러분 갖고 계신 거 다 아시죠? 근데 저도 사실은 이거 저 높이는 보는데 얘가 어제 이렇게 음봉을 때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비중 조절 조금 했습니다. 오늘 시가부터 해가지고 비중 조절 조금 해서 원래 사고 싶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얘는 어쨌든 지금 여기 떨어져 있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 퍼센티지가 거의 15%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제가 평소에 매집하고 있던 바이오가 있는데 걔가 지금 바닥 빡빡 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올라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사고 싶은 바이오였습니다. 계속해서 눈여겨보던 작은 테마의 바이오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좀 되게 매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매집을 했는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매집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좀 ABL 잘라가지고 조금 넘겼다. 근데 전량은 아니고 얘는 전량 자르면 안 되거든요. 언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저는 ABL 바이오가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주인공을 한번 할 차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과연 이번 상반기일지 하반기일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에도 여차 싶으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차익 나오면은 바이오 랠리 따라서. 근데 이번에 주인공 안 하면 하반기에는 좀 저도 베팅을 할 것 같아요.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강한 베팅을 할 것 같지만 지금은 조금 이런 장대 운봉 이런 게 의심이 가기 때문에 특히 거래량도 어제 터졌거든요. 수급을 떠나서 이렇게 거래량 터졌을 때는 얘가 가더라도 이렇게 쉬었다가 세트는 제약자원 쉬다가 돌아 올릴 때 요때 다시 들어오면 돼요. 그러고서 이렇게 뽑는 거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 요만큼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좀 지금 욕심낸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기다리면 올라올 건데 조금 욕심낸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좀 걱정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저도 그냥 남은 물량 있으니까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게 이평선 여기 200일선도 있고 61선, 121선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22,000원을 22,000원 쉽게 깰 것 같진 않아요. ABL 바이오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알테오진 뭐 짱짱하죠. 뭐 걱정할 거 없는 것 같고요. 뭐 네오킨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애들 다 플랫폼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억울하다고 싶으면은 메지온이나 뭐 HLB 이런 친구도 좀 억울하죠. 사실은 시세가 제가 생각하기엔 이번 박스를 좀 뚫었을 것 같은데 요거 지금 못 뚫고 있거든요. HLB 같은 경우는 이렇게 HA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수렴하고 있죠. 요거 요번에 좀 좁아지는데 이게 힘이 응축되는 만큼 상방으로 한번 방향을 잡지 않을까. 하방보다는 HLB도 약간 좀 한번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지온도 그렇고요. 매지온 지금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을 모르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 선바이오라는 기업을 지난해 그 9월쯤에 얘가 상장했을 텐데 이때 제가 기업 설명회를 다 봤거든요. 이거 내용도 제가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선바이오 매매가 하고 싶어가지고. 얘가 왜냐면은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이전 산장했어요. 이전 산장. 이전 산장하고 얘가 이렇게 꼬라박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요 구간에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구간에 공부했는데 요걸 놓치고 그 다음에 버려야겠다 하고 이렇게 빠지는데 이때 또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지켜는 봤는데. 근데 또 기업 제가 하는 얘네 그 하는 바이오로서의 가치가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점상 날리니까 또 이것도 약간 배가 아프다. 좀 이렇게 좀 어쨌든 이야기 들어보겠고 얘는 날라가도 안 아깝습니다. 이거 오늘 탈모 테마 이거 붙어가지고 좀 갔는데 얘는 제가 계속해서 안 한다고 이야기 드리고 있죠. 어,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니까 뭐 안 좋다 좋다 이런 걸로 따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싶고 이거 HLB 바이오 센터인데 얘가 뭐냐면은 노터스예요. 노터스. 이거 작전주가 한번 해먹었죠. 그러고서 HLB 그룹이 쭉 가져간 것 같은데 요거는 건들지 말자. HLB 달렸다고 다 HLB 아닙니다. HLB에서는 그냥 HLB 요거 본주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 좀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남겨 들어봤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누가 여쭤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지금 보면은 이분이 보시면 어떡하지? 안 보겠지 내 거 아직 구독자 없으니까 구독자 없으니까 아직 안 보겠죠? 이분이 약간 작전주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상장 페이지 몇 개 먹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시세를 다 내고 먹긴 했는데 이게 현대사료잖아요. 현대사료. 이거를 추천하는 사람을 믿어야 될까? 저는 카나리아 바이오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 상대도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랑 같이 뭐 하면 안 된다. 그게 강하게도 이야기 드렸는데 요게 지금 현대사료에서 카나리아 바이오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이게 그냥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뭐 이때는 농업주로 갔다 막 이러는데 결국엔 농업주 아니라 그냥 작전주였던 거예요. 얘는요. 그래놓고 이렇게 빼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뭐 어떻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이때의 거래량보다 지금의 거래량이 어쨌든 많긴 하거든요. 올해 고보 마비였나? 아무튼 제가 이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오고레보마? 아무튼 뭐 요런 이름이었는데 이게 그 난소암 삼상이에요 지금. 제가 특히 삼상애들 잘 안 건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난소암 삼상 진행한다고 하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고가 붙었기도 하고 시세가 이미 나온 것도 있기도 하고 보유자라면 좀 파는 게 어떤가. 좀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자 카나리아에서는. 이거 약간 운영하는 분들이 조금 그런 분들입니다. 운영 쪽으로. 그래서 좀 조심하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다뤄보고 싶었던 게 이거 셀트리온이거든요. 제가 매매를 할 때 이 점선으로 되는 게 200일선이에요. 근데 이 200일선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검색기 중에서 그 이제 방향이 상방으로 가는 것 중에 검색을 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200일선 중심에 이 200일선 중심으로 잡아내는 그런 지표가 있어요. 이 200일선을 지지하면서 이제 뭐 어떤 조건들이 한 7, 8가지 붙여놓은 거 있는데 오늘 셀트리온이 포착이 됐더라고요. 셀트리온 본주가 이게 본주거든요. 그럼 제가 일전에 이런 말 혹시 기억나시나요? 셀제 보고 세례 사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빠졌을 때 이 레드라인 터치하면요 여러분 요거 사지 마시고요 세례 사세요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왜냐면 세례랑 키 맞추기 할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셀 제도 시세가 잘 나오긴 했죠. 하지만 저는 셀해를 선택하자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럼 셀해를 도착한 위치가 여기 정도 됐겠죠. 셀제랑 키 높이 맞췄으면은 셀제가 훨씬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 오늘 셀트리온이 제 검색기에 어쨌든 포착이 됐습니다. 제가 바이오가 좀 오늘 억울한 것도 있지만은 바이오의 수급도 괜찮다. 근데 바이오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요. 이 대장이요. 이 대장이 포착이 됐다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이 셀트리온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사야 돼요? 아니요. 내일 이렇게 지지받는 거 하루 이틀 지지받는 거 보이잖아요. 이베이에서 지지를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사냐면요. 셀 사시면 돼요. 제가 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3사 중에서 주가 상승률이나 안정성의 밸런스를 봤을 때는 셀이 제일 맞아요. 얘네가 뭐 합병을 하는 이유라던가 얘네의 그 이런 뭐랄까 아픈 손가락? 이게 셀ler이거든요. 얘네가 지금 좀 셀ler이 뜨거운 감자고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한다면은 이제 이 셀트리온요 코스피 종목으로 패시브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큰 물량을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목이에요. 셀제는 테마고 그럼 실제적으로는 셀을 보는 게 맞다. 그럼 이제 셀트리온 뭐 언제 사냐 물어보시는 분들 좀 해답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거 사시라 마시라 말을 못하는데 기준을 셀트리온을 보고 얘로 대응하면 된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실제로 셀트리온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이 선택을 해주고 있어요. 뭐 한미도 그렇고 아이오니아도 시총 크죠. 바이오니아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유한양행 뭐 이런 것도 있고 나쁘지 않았다 결국에는. 기간이 파는데 이거 기간은 뭐다? 기간은 다시 금방 바로 붙습니다. 그래서 기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이거. 그리고 뭐 기타 뭐 딱히는 다 조정안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거를 바이오가 다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좀 있었고 그 이외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LNF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옆으로 새가지고 얘기가 좀 빠졌네요. LNF인데 오늘 아침에는 LNF가 이렇게 땡겼어요. 정확하게 11시 점심 먹기 전까지 LNF로 시장을 받치면서 2차 전지 괜찮아 안 죽었어 라고 하면서 물량을 받아먹죠. 그럼 이거 올라가는 거 보면은 평소에 에코프로 사고 싶던 사람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간다고요 이제. 얘를 올려서 얘를 사게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오후가 되니까 이렇게 그래 역시 에코프로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땡겨주죠. 근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피날레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제가 제가 이거 너무 많이 지금 언급하고 있어가지고 맨날 피날레래. 저도 민망하네요. 근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피날레 형상을 좀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길면 오늘 아침까지 좀 힘을 쓸 것 같다. 그래가지고 LNF 힘쓰는 거 보고서 이거 오후엔 좀 변화 생길라나 했는데 그 변화가 일로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징그럽다. 정말 지겹다. 그러면서도 오늘 에코프로 BM이 개인 물량 400억이나 쳐먹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에서도 240, 그러니까 얘네 둘이서만 지금 640억을 개인이 매수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맞다고요. 임원도 파는데 에코프로 임원들도 팔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자고요. 아까 바이오 봤던 것보다 보면은 수급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죠, 여러분. 이런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이외에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오늘 전부 다 쉬는 흐름 보였고 게임즈도 좀 쉬는 흐름 여전히 보였고요. 또 원전 여러분이 조금 들고 계신 분들 꽤 있는 것 같은데 원전에서 뭐 물량 요만큼 나왔다고 너무 걱정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원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매수를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원전은 안 합니다. 왜냐면 저도 원전 여름에 볼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좀 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박스 언제 돌파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500, 250을 넘어가야지 우리 시장도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면서 좀 더 랠리 이어가고 얘가 넘어가야지 미국도 좀 더 랠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만약에 넘어가면은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우리 좀 편하게 생각합시다. 시장 부러지지 않겠다. 시장 죽이지는 않겠다. 왜냐면 얘네도 이거 넘긴다는 건 여기 위에서 이제 물량을 넘긴다는 얘기거든요. 세력들이요. 죽더라도 가면 뭐 계속 가는 건데 죽더라도 그때 죽이 되겠다는 거니까 좀 우리는 시간을 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싶네요. 자, 오늘 뭐 분봉상 흐름인데 사실 아침에 제약바이오가 이제 어제 미국에서 원체 좋았다 보니까 살짝 올렸다가 그 다음에 바로 꽂아버리죠. 여기도 꽂아버리고 그래놓고 이제 올릴 때는 2000지 위주 오르는 척하다가 또 내리고 그러면서 계속 내리고 여기서 이제 에코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수급의 변화가 있었는데 에코프로 쪽으로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 보시면은 어제 제가 이게 보라시그널 떴다 그랬잖아요. 좀 쉬어야 된다. 근데 뭐라고 했죠? 쓸 때 막 죽이는 흐름보다는 요 추세 안으로 여기 추세 안으로 좀 들어오는 흐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서 뭐 요렇게 가든 이 추세 안으로 돌아오는 흐름 한 번쯤은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일단 이 위에 상단을 지지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레벨업이 돼서 이렇게 갈지 아니면 여기로 한번 들어와서 쉬었다 갈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요. 코스피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 민감주 계속 괜찮다고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체감상 진짜 그지 같네라고 느끼는 게 제 구독자분들은 바이오가 많아서 그래요. 2차 전지 가진 분들은 신났겠죠. 왜냐면 오늘도 종합지수가 910포인트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오늘 종합지수는 910포인트예요. 코스피. 근데 제약 업종 지수는 그저께 고점이 8,929였는데 이거 대비 5%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사실은. 왜냐면 그제 종합지수가 한 906포인트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5%가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펼쳐봅시다. 5, 45니까 860이잖아요. 그럼 지수가 지금 한 여기까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위에 있잖아요. 이만큼의 또 갭이 이틀 동안 생긴 겁니다. 왜냐면은 대학 바이오 업종은 꼭대기에서 이렇게 눌렸잖아요. 이게 4.73%예요. 4.73%. 그러니까 무슨 바이오를 들었든 간에 한 7에서 10% 정도는 빠지는 게 정상이었다고요. 이 3일 만에. 3일 동안 내가 지금 바이오가 7에서 10% 빠졌으면 그거는 정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의미 부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이 좀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을 올 자리에 와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 내내 쉬고 다음 주에 시작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바이오도 좀 실자리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바이오보다는요 2차 전지가 시장의 중심인 건 맞아요. 이 친구들이 일단 시세가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에코프로 형제들이다. 정말 대단한 2차 전지다. 언제까지 이렇게 땡길지 모르겠지만 이 왜곡 현상이 좀 부디 빨리 끝나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은 얘가 이렇게 빠지면서 얘가 최소한 행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당장 3일 만에도 괴리가 이만큼 생긴 거잖아요. 지금 코스닥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만큼 괴리 생긴 거예요. 요 괴리라도 메워주면은 얘가 내려올 때 버텨주기만 해도 상당히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업종 지수가 그대로 있더라도 돈이 여기서 빠져나가는 건 2차 전지가 빠지는 건데 이 돈이 일로 매집이 될 거거든요. 되게 안정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제가 조회수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저 너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좀 더 시장이 리듬미컬하게 움직이면은 저도 여러분한테 해드릴 이야기도 많아질 거니까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꾸준히 매일 도장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